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수가 차례대로 나열돼 있으면 수열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몇 년 전까지 교육과정 바뀌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 의미 없는 수의 나열이 더 높게 취급이 돼. 의미 없는 수의 나열을 어디다 쓰는데? 의미 없는 수의 나열을 어디다 써? 코인, 비트코인은 의미 없는 수의 나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다. 저거야. 애야. 얘가 의미 없는 수의 나열 갖고 있고 둘이 의미 없는 수의 나열 갖고 있는 둘이 딱 맞는 거야. 그런 게 블록체인이잖아. 그래서 수열이 중요하긴 한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볼 수열은 뭐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고 우리는 좀 알아보기 쉬운 수열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규칙성이 좀 있는 수열들만 배울 거야. 그래서 수열에는 용어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수열은 순서대로 숫자를 늘어놓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수열이야. 1, 2, 3, 4, 5, 6 이렇게 나가. 끝없이 나아가는 이런 애들도 수열인데 이 각각의 숫자들 있잖아. 각각의 숫자들. 얘를 몇 번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각각의 숫자들이 항이고 얘는 잘 보면 있잖아. 규칙성을 찾을 수 있지. 그치? 그 규칙이 뭔데? 그냥 자연수를 늘어놓은 거지.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고 세 번째는 3이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랬을 때 요 함들을 보통 첫 번째 함은 A1, 두 번째 함은 A2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 이 수열의 이름이 AN일 때 각각의 함들을 첫 번째는 A1, 두 번째는 A2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건데 그럼 얘는 A1은 1이고 A2는 2고 A3는 3인 이런 함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매번 이거를 수열의 함들을 늘어나서 보여주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못하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AN이라는 항은 그 n번째 n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는 그런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요런 게 일반항이라고 해요. 요게 일반항.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이 있어. 이거는 BN이라는 수열을 봤더니 걔는 이런 식으로 가. 2, 4, 6, 8, 10, 12. 얘도 규칙성이 보이지? 나연아 얘는 첫 번째에 1, 두 번째에 2, 세 번째에 3. 이 순서에 해당하는 n이라는 숫자랑 비교하면 n에다가 뭘 하면 그 항이 되니? 뭘 곱하면? 2를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BN의 일반항은 2n이구나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야. 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얘를 표기하는 건 보통 이렇게만 표기하면 수열이라고 안 하고 원래는 여기다 중괄호를 씌워서 이렇게 중괄호를 씌우면 얘가 수열이라는 뜻이야. 앞으로 수열이라는 뜻이야. 이런 수열들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고 있어. 등차 수열의 등은 같다는 뜻이야. 차는 뭐야 그러면? 차이. 말 그대로 차야. 차이. 차이가 같은 거야. 얘는 차이가 1나지. 그 다음에 여기도 차이가 1나지. 계속 차이가 1, 1 계속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그럼 얘네들은 차이들을 공유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차이가 나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 공차라고 부르고 얘는 공차를 1이라고 불러. 보통은 알파벳으로 D라고 불러. 얘는 D가 1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는 D가 얼마인 등차 수열일까? 나연아? 공차인 D가 얼마? 보면 되잖아. 얼마나. 그렇지. 2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이런 등차 수열 우리가 그러면은 원래 일반형을 어떻게 나타내냐? 첫 항을 A1으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A로 쓰기도 하거든. AN이라는 항이라면.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은 기본적으로 이거야. 첫 항에다가 더하기
n-1 d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 두 번째 항이라면 첫 항에 공차가 두 번 붙은 애가 아니잖아. 첫 항에 공차가 한 번 더해진 애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넣으면 2 빼기 1, 그래서 1b가 되겠지. 한번 해볼게. A, N이라는 애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보면 첫 항은 A라고 치자. 얘는 공차가 D야. 둘째 항은 A 플러스 D겠지. 셋째 항은 여기에 D를 한 번 더 하니까 A 플러스 2D겠지. 그치? 넷째 항은 A 플러스 3D. 다섯째 항은 A 플러스 4D일 테니까 AN이라는 놈 등차 수열의 A가 첫 항 A에다가 n-1D를 더해주는 게 일반 항이구나 알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 항, 합을 볼 건데 얘는 너네 지금 만으로 몇 살이야? 만은 한 15, 16 되나? 16, 17이나 생일 지나면 17이고 생일 안 했으면 16이지. 이거를 가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을 몇 살 때 만들었을 것 같아? 만 12살인가 14살 그 사이야. 어떻게 만들었냐면 너네 독일, 스위스 이쪽 게르만 계통 그쪽들은 학교가 김나지움이라는 학교 있는 거 알아? 걔네는 근데 우리로 따지면 중고등학교를 합쳐놓은 학교인데 그러면은 그 초중고를 학교는 합쳐놓은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뭐 6년, 어떤 데는 9년 막 이거를 한꺼번에 다니는 학교야. 나 근데 걔는 깜짝 놀란 게 걔는 처음에 반이 되잖아.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이라고 그러더라. 여튼 그래서 거길 다니다가 수학 선생님이 뭐가 좀 할 일이 있었는지 뭐 채점할 게 있었는지 자 얘들아 1부터 100까지 다 더해 하고선 자기 할 일을 해놓고 딱 1부터 100까지 다 더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99 더하기 100까지 다 더해 하고선 한 발짝 딱 뜨는데 답을 딱 내면 가고서 손 딱 뜨는데 5050이요 이러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연이 알고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 못 들어봤어? 어떻게 알아? 2랑 100. 얘랑 얘 더하면 100일이거든. 근데 잘 보면 얘는 1씩 커지고 얘는 1씩 작아지잖아. 99랑 2 더해도 100일이야. 그지? 98이랑 3 더해도 100일이야. 반을 딱 잘라서 보면 100일이 몇 개 있는 거? 50개 있는 거. 그지? n 항까지 100번째 항까지 중에서 그거를 반으로 가는 것만큼 숫자가 있고 그건 얼마야 합은 맨 처음과 맨 끝을 합친 거랑 똑같더라는 거야. 이거를 법칙으로 만들어 보면 n 항까지 있는 똑같은 만큼 늘어나는 등차 수열에서는 2분의 n개만큼 뭐가 있냐면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것의 숫자가 있다는 거야. 101이 50개 있는 것처럼 a 플러스 l이 2분의 n개 있다. 그럼 얘를 좀 다르게 쓰면 우리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나온 게 그거야. 첫 번째 SL이라는 놈이 뭐다?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다. 근데 이 마지막 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이 있으면 괜찮은데 마지막이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수열일 수도 있지. 그 중에서 우리가 한 23번째까지 아니면 뭐 36번째까지 72번째까지 이렇게 그냥 몇 번째까지 지정해서 거기까지 합을 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마지막 항이 예를 들어서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야. 그럼 그 n번째 항의 값은 AN일 거 아니야? 일반항 AN. 우리 AN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n번째 항이라는 건 A 플러스 n-1의 d일 거 아니야. 어? 그러면 L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그 n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지. 그래서 넣어준 거야. 2분의 n 똑같아. A 플러스 여기다가 A 플러스
n-1d를 넣어주니까 a 더하기 a는 뭐가 되니까 2a가 되니까 2a 플러스 n-1 2가 되는 거야. 거기 두 번째 식 보이니? 첫 항부터 an번째, n번째 항까지 공차가 d일 때 2분의 n 괄호 열고 2a 플러스 n-1d 보이지? 요거예요. 저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bn 가지고 왜? 근데 이거 마지막 칸에 홀수면은요 중간에 항이 하나 남지 않아? 아, 좋은 질문인데 마지막 항이 홀수라도 얘는 나눠 떨어져. 그러니까 안 나눠 떨어지는 걸 예상한 거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네. 얘는 나눠 떨어져. 왜 그러냐면 얘가 홀수지. 네. 홀수라고 생각하면 n이 홀수겠지. 예를 들어 17번째 이러면, 그렇지? 근데 그럼 n-1은 홀수야, 짝수야? 짝수. 짝수야. 얘는 2가 곱해져서 그대로 짝수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 나눠지면 이쪽에서 나눠져. 얘가 짝수면 여기가 홀수고 얘가 홀수면 여기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식은 나눠져. 그래서 그거 짝수 홀수를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모든 n에다가 그냥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거 하나 해보면 얘는 첫 항이 얼마니? 첫 항이 a는 2, 공차는 얼마? b는 2. 그지? 그럼 a가 아니라 b라고 해요. 그럼 일반항 b에는 2 더하기 n-1 곱하기 2겠지. 그지? 결론적으로 이거 풀어보면 2n 될 거야, 되게는. 근데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 우리가 요거를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자. 17번째 항까지의 합을 S17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알겠어? 식이 2분의 17 그 다음에 2a니까 얼마? 얼마? 2b니까 첫 항이 2잖아. 거기다 2 곱하면 얼마야? 4 더하기 n-1이니까 얼마? 16 곱하기 공차가 지금 얼마야? 2니까 36. 그러면 이거 나머지 36이 2로 나누면 18이 되니까 18 곱하기 17 하면 얼마야? 306이요. 그래서 S17 17번째 항까지 구할 수 있다. 하나 더 해볼까? 얘는 너무 쉬우니까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첫 항이 3이야. 공차가 2야. 그러면 얘는 얘의 일반항 AN이라는 놈은 3 플러스 2에 n-1dg 그지? S23 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는 지금 우리 아까 요거 한 거. 두 번째는 23번째 항을 그냥 구하는 거야. 내가 그냥 23번째 항은 n에다 23 넣으니까 n 빼기 23 얼마예요? 22잖아. 이거 왜 적었지? 22 더하기 곱하기 2 하면 44니까 a 23이 47이네. 그지? 그러면 2분의 n에 해당하는 23 괄호에는 a 플러스 l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 얘가 나눠지네. 그지? 25가 되니까 55, 35 하면은 165, 1650에서 반나는 거니까 얼마야? 75. 25, 24 하면 25 제곱 빼기 50이잖아. 625 빼기 50이니까 575네. 575.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이번엔 얘를 모른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n 곱하기
곱하기 2a야 플러스 n-1 그리고 b니까 2 곱해주면 돼. 얼마가 돼? 2분의 역시 11이니까 17. 잠깐 왜 10이 달라? 50 잠깐만. 44구나. 미안. 50이네. 50, 24니까 똑같네. 그래서 25 곱하기 24니까 역시 570. 어떤 걸 선택하도 좋은데 이제 문제마다 다르게 선택하면 되겠지. 끝항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끝항을 그래서 a 플러스 l로 끝항이 쉽게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a 플러스 n-1t로 하고 등차수의 합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넘어가서 또 하나 있는 게 등비수열이라는 게 있어. 등비수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있는데 그 뒤에 거 먼저 볼게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이 뭘까? 얘는 마찬가지로 등차는 차가 똑같았잖아. 얘는 뭐가 똑같겠어? B가 똑같은 거야. B가. B라는 게 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6,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162 이렇게 수열이에요. 잘 보면은 형아 6에다가 뭘 곱하면 18 돼? 3. 18에다 뭐 곱하면 54 돼? 3. 여기도 3. 얘를 얘로 나눈 게 B잖아 일종의. 그치? 그게 B잖아. B가 다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공유하는 B라 그래가지고 얘는 뭐라 그래? 공B라고 부를 거야. 아까는 공차였지? 공B는 영어로 스펠링으로 하셔보라. 줄임말로 R이라고 불러. R. 얘는 첫 항이 그래서 A는 6이고 R은 3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이런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AN은 당연히 첫 항에 나와야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R의 n-1제곱. 다시 이거 내가 지금 섞었었네. 얘는 첫 항이 6이니까 6 곱하기 3의 n-1제곱. 왜냐면 첫 항에는 공비가 안 곱해지잖아. 두 번째 항도 공비가 하나 곱해지잖아. 세 번째 항은 공비가 두 번 곱해져. R 제곱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얘는 합을 어떻게 구할까? 얘는 합을 어떻게 구해? 얘는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래서 A1은 6이지 A2는 6 곱하기 3이지 A3는 6 곱하기 3 곱하기 3이지 그지?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야. 이거 잠깐만 곱하기를 했었나? 아니 더하기 A는 6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겠네요. 그치? 얘는 6에 6 곱하기 4, 얘는 6 곱하기 3이 되고 얘는 6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네들 다 더한다고 생각하고 왼쪽에 다 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SN이라고 표현해보고 오른쪽은 6수 안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n-1 제곱까지 더해지네. 맞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곱했더라? 곱해두고 했었는데 이거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좀 이따 하고 일단 식 자체는 이거거든. 등비수열은 SN이라 그러면 R-1분의 첫 항 A 가로 안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아니면
등비가 꼭 1보다 크란 얘기는 크란 법은 없잖아. 등비가 2분의 1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여기를 앞뒤를 바꿔주면 답하는 거야. 어차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똑같으니까 1 마이너스 Rn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요게 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건 좀 이따 하자. 뒤에 아마 문제가 있을 거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수열학과 일반항사의 관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SN이라 그러면 N항까지의 합인 SN이라 그러면 얘는 A1에서 A2, A3 쭉 해서 AN-1과 AN번째 항까지 이렇게 N번째 항까지 AN까지 다 더한 게 SN이잖아. 그러면 SN-1이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A1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야 얘는 N-1번째 항인 AN-1까지 더한 놈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봐.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SN-SN-1을 AN 하나 남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주어졌는데 수열의 일반항은 몰라. 모르는데 합의식만 주어진 경우가 있어. 그 경우는 수열의 합의식을 SN-SN-이라면 우리가 일반항 AN 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야. 그 대단한 내용 아니고. 이거는 문제를 좀 풀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중간에 등차 수열에서 안 한 게 있는데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나왔어. 등차 중항이 뭐냐면 이런 거야. 세 개의 항이 있어. A와 B와 C야. 얘네 셋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잘 봐. 얘는 A에다가 D만큼 더한 게 B지. 아니면 달리 말하면 A를 B에서 D만큼 뺀 거라고도 볼 수 있지. C라는 놈은 B에서 D만큼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럼 잘 보면 A와 C를 더하면 A 더하기 C는 B-D에다가 B 플러스 D를 더하는 놈이야. 그럼 뭐가 되냐면 2B가 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양면을 2로 나눠주면 B라는 놈은 2분의 A 플러스 C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 둘의 평균 가운데로 가면 중점을 가면 B겠지. 그치? 그래서 B는 2분의 A 플러스다. 이게 등차 중항. 그래서 이 순서대로 세 개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세 항이 있어. 2, 6, 그리고 X가 있대. 그런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물론 공차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2 플러스 X는 6이다.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12. 그러면은 10대에서 X는 10이구나. 등차 중항 이용할 수 있겠지. 똑같이 등비 중항이 있어. 등비 중항은 뭐냐면 등비 중항은 이번에는 A, B, C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에다가 공비인 R을 곱하면 B가 되겠지. B에다가 공비인 R을 곱하면 C가 되겠지. 그러면 A라는 놈 반대로 얘기하면 B를 R로 나눈 놈이네. 얘는 R분의 B. 얘는 B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BR. 그럼 AC라는 놈은 A와 C를 곱해봤더니 R분의 B에다가 BR을 곱한 거니까 얘는 그 자체로 B제곱이 돼버리네. 그치? 따라서 루트 AC는 B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등비 중항이라는 걸 이렇게 활용한다. 일단 딴 거 하기 전에 우리 A형 문제 다 풀어보자. A형 문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면 돼. 뭐 있으면 얘기하고 문제 푸다. 해도 될 것 같다고. 등비 수열이 예를 들어 그냥 SN 쓰면
얘가 첫 항이 A 곱하기 A, 둘째 항은 AR, 셋째 항은 AR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플러스 AR에 우진아 몇 제곱까지 가? 아씨 안 속네. n-1제곱까지 가잖아. 여기다가 r을 곱해보는 거야. RSN을 곱하면 여기 항마다 r을 곱하는 거지 성환아, 그치? 그럼 A 항에다 r을 곱했으니까 얘는 AR이 될 거고 AR 제곱이 될 거고 쭉 어디까지 가냐면 원래 r에 n-1제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r을 곱했으니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면 A, R에 n제곱까지 가. 맞지?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보는 거야 이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보면, 아니면 밑에서 위에 빼도 돼. 어떤 식이든 상관없어. 빼보면 얘는 그러면 1-R에 SN이 되고 좌변은. 우변은 요 가운데가 싹 사라지면서 뭐가 남냐면은 A 플러스 A R에 n제곱. 그럼 얘네들을 묶어주면 1 플러스 왜 플러스지? 빼기니까 잘못했구나. 빼기니까 여기 빼기가 돼야지. 지금 위에서 얘 뺀 거니까 1-R에 양변 1-R로 나눠주면 등비수열의 합식 나오지. 뭐 이렇게 알아두고 얘 가끔 나와. 가끔 이거 증명하는 게. 자, 유형 1번부터 봅시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서 A6이 11일 때 AK는 31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은 919번 보니까 등차 수열인데 공차인 D가 3이래.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N-1D라는 이 일반항을 통해서 A6는 A 플러스 5D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5D가 얼마인데? 15네. A 플러스 15가 A6의 정체인데 그게 얼마냐면 11이래. 그렇다면 첫 항 A라는 놈이 마이너스 4겠구나, 음수겠구나 알 수 있지. 첫 항이 마이너스 4니까 이제 AK는 30이다 그러면 AK라는 놈은 마이너스 4 더하기 3 곱하기 K 마이너스 1 항일 텐데 그게 얼마냐면 32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36, 양변은 3으로 나누니까 K-1이 12라서 K는 얼마? 13.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 등차 등비 수열은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 K항의 뭐 항이 얼마냐, 아니면 얘는 몇 번 차이냐 이런 거는 일반항 일단 식을 써두면 돼. 그 다음 모자란 부분 채우면 그러다 보면 답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924번 상문제 한번 봅시다. 수열 1, 2, 3, 4가 있다. 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네.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택하여 나열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다시 택하여 나열한다. 이런 시행을 반복할 때 일곱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지는 수열의 제곱치의 3항은 이랬어요. 이거는 있잖아. 공차가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이지. 뭔 얘기야? 홀수를 먼저 하면 1, 3, 5, 7, 9에서 원래 공차는 1이었는데 지금 공차가 얼마가 됐어? 저 공차가 2가 돼버려. 그치? 여기서 또 홀수를 고른다면 1과 5를 고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공차가 지금 얼마가 됐어? 2배가 됐어? 4가 됐어. 즉 얘는 시행 한 번 할 때마다 공차가 2배로 늘어나는 거야. 첫 항은 어차피 홀수만 고를 거니까 첫 항은 1 고정이야. 그치?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가 되는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공차가 그래서 일곱 번째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1에다가 얘가 7번이라 그러면 2의 몇 제곱을 곱하는 셈이야? 2의 7제곱을 곱하는 셈이야. 2의 7제곱은 얼마니? 그러면 2의 7제곱이니까 얼마? 128인가? 맞습니다. 너 얼마나 그랬는데? 128. 아닌 것 같은데. 공차가 128이야.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128인 수열의 제3항이니까 A는 1. 따라서 A3이라 그러면 A 플러스 2D가 될 것이므로 1 더하기 256이 돼서
답은 얼마? 257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항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등차 수열. 요거는 자세히 잘 봐야 돼. 자, 925번.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요거를 응용한 문제들이 많아. 이 자체로 나온다는 거고. 등차 수열 AN에서 A3 더하기 A10이 얼마냐면 63이래. 그 다음에 A6 더하기 A15가 얼마냐면 얘는 103이래. 아까 전에 얘기했지. 어지간한 등차 수열 문제는 일반항으로 고치면 풀린다. 자, 그러면 A3이라는 거는 A 플러스 몇 D야, 성환아? A3이라 그러면 A 플러스 몇 D? 2D지. 하나씩만 바꾸면 돼, 숫자를. A 플러스 2D에다가 얘는 A10이니까 A 플러스 9D겠지? 즉 얘를 계산해주면 2A 플러스 11D인데 그게 63이라는 거야. 나연아 A6이면 A 플러스 몇 D겠어, 당연히. N-1이니까 여기서 숫자 하나만 깎아주면 되잖아. A 플러스 몇 D? 5D지 당연히. A 플러스 5D 플러스 A 플러스 14D 둘을 합치니까 2A 플러스 19D인데 그게 얼마냐면 103이야. 그럼 우진아 얘네들이 연립하면 D는 바로 나오겠다, 그치? 맞습니다. 여기서 0을 빼니까 2A는 날아가 버리고 19D에서 11D 빠지면서 8D가 되고 103에서 63 빼니까 40이 돼서 공차인 D는 5구나. 공차인 D가 5니까 여기다 넣으면 55네. 넘어갔더니 얼마가 됐어? 8인가? 따라서 A는 4네. 따라서 첫 항 A는 4, 공차 D가 5인 요런 등차 수열이니까 A 27을 구해라 이러면 얘는 A 플러스 26D겠죠? 4 더하기 525에서 130이네. 그래서 27번 창 134. 너무 쉽지? 자, 그래서 어지간한 등차 등비 수열의 기초적인 문제들은 일반항을 도입하면 거의 풀린다. 928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유형만 좀 익숙해지면 될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공차가 양수래. 공차가 양수라는 거 일단은 우리가 알아두고. 그 다음에 A3를 물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가 A6 더하기 A8이 얼마냐면 0이래. 공차가 양수인데 둘이 합쳐서 0이 될 수가 있나? 0이 될 수가 있죠. 첫 항이 마이너스인 거지. 그렇지? 공차가 계속 커지기는 하는데 첫 항이 마이너스였던 거야. 그러면 A6랑 A8을 더했는데 둘이 0이 된다는 건 자, 얘는 그러면 A 플러스 5D 얘는 A 플러스 7D니까 둘이 합쳤을 때 2A 플러스 12D가 된다는 거고 그게 0이라는 말은 자 2A는 마이너스 12D니까 A는 마이너스 6D와 같다는 게 나오네. 그치? A는 마이너스 6D와 같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A7은 0이겠구나 하고 짐작이 가능한 거야. 그치? A7은 A 플러스 6D인데 A가 마이너스 6D면 마이너스 6D 플러스 6D 되면서 0 될 거야. A7은 0이 될 거라는 게 우리가 짐작이 가능한 거야. 그럼 나라는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지지. 나는 뭐냐면 A6의 절대값이 A7의 절대값 플러스 2라는 거야. 근데 요놈은 그렇다면 A 플러스 5D의 절대값일 거고 요놈은 A 플러스 6D의 절대값일 텐데 나는 아까 말했듯이 A라는 놈은 마이너스 6D랑 똑같다며. 그치? 그럼 얘가 0이니까 결국 남는 건 뭐야? 2라는 거야. 자, A라는 놈이 마이너스 6D랑 똑같다 그랬으니 요 괄호 안에서 절대값 안에 두죠. 그럼 마이너스 D인데 마이너스 D의 절대값은 D가 양수인 이상 그냥 당연히 양수인 D로 나오겠지. D가 얼마란 얘기? D가 2라는 얘기. A가 얼마란 얘기? A가 마이너스 12라는 얘기.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A3를 구해보니까 A3은 A 플러스 2D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4라고 하면 답은 마이너스 8이 A3 세 번째 항의 정체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929번 이번에는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는 등차수예요. 지금 이제 나온 거 쭉 합점까지는 계속 이런 식의 일반항을 활용해서 얘가 A 플러스 몇 인지 A 플러스 몇 인지 이런 거 활용할 거야. 대표 문제 보면 929번 제7항이 29. 제7항이면 A 플러스 몇 인데 나오나? 6D겠지. 자, A 플러스 6D가 지금 얼마냐면 29에 지금 말이 안 나오네. 제10항이면 A 플러스 9D일 텐데 A 플러스 9D가 20이래. 20. 그러면 벌써 지금 D의 정체가 나와버렸네. 다 들켜버렸네. 밑에서 위를 뺐더니 3D인데 밑에서 위를 뺐더니 마이너스 9죠. 따라서 D라는 놈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공차를 가진 점점 작아지는 그런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면은 D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을 때 마이너스 18 넣을 때 플러스 18이 되면서 47이 되니까 첫 항 A가 4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그런 점점 작아지는 그런 수열이네. 그런데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이건 또 어떻게 하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계속 저 일반항 쓰는 거야. 어떻게? 47에다가 D-3 곱하기 N-1 했을 때 걔가 0보다 작아지는 가장 최대의 N을 구하면 되는 거지. 최소의 N이라고 해야 되나? 최소의 N을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걸 풀어줬더니 47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되니까 N은 어차피 자연수일 거거든. 그러니까 N을 넘기는 게 낫겠다. N을 넘기고 좌우 바꿔줬어 지금. 이렇게 되니까 3으로 나눠보면 3, 1은 3, 그 다음에 3, 6, 18, 3, 6, 18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16.666이니까 몇 번째부터? 17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기 시작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932번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다. 이거는 모의고사에도 종종 꽤 나와. 종종이 아니지. A는 A. 이거 경찰대 문제에서 나온 거 있었는데 똑같은 거. 똑같진 않구나. 비슷한 거. 하나는 AN이라는 그런 수열을 집합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A라는 집합. 근데 이 AN은 어떤 놈이냐면 그 일반은 EN이래. EN. 나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등비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N에다 2 곱했으니까 등비 수열? 이거 등비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이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네. 이거는 첫 항이 2고 등차가 2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지.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네. 지금 저거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뒀으면 좀 팁 같은 건데 n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 그러면 얘가 규칙적인 배열을 보이는 수열이라는 전제하에 n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으니 등차 수열이라고 봐요. 반대로 등비수열은 n이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 있지 않지. 거듭 제곱의 지수로 n이 올라가 있어야지 그게 등비수열이지. 그렇지? 2n이 됐든 3n이 됐든 몇 n이 이렇게 있잖아. 2분의 1n이 됐든 마이너스 0.5n이 됐든 n의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일반항을 갖고 있다면 얘는 등차 수열 확률이 월등한 거다. 아니라면 얘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점화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n-1, 뭐 n-2에다가 2가 곱해져 있어. 그런 식으로 얘도 다른 방식의 등차 수열 확률이 높아.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배우겠지만 어쨌든 얘는 보니까 공차가 2, 첫 항이 2인 등차 수열이야. 그 다음에 B라는 놈을 보니까 B라는 놈 BN이라는 요 수열을 우리가 수열의 항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런 함수인데 얘도 3n 플러스 1 n은 자연수래.
요런 애야. 얘는 아직 모르겠어.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등차 수열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등차 수열이 맞을 거야 지금. 집합 A 교비의 원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CN이라고 할 때 CN의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네. CN의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리가 자연수 되는 N의 값. 세 자리가 되려면 뭐보다 크면 돼? 99보다 크면 돼. 99보다 크면 돼. 그러면은 A교 B는 뭔데? 이거는 방법이 많아. 식을 가지고 생각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일단 3n 플러스 1은 2n은 명확하지. 2n은 뭐야? 저건 짝수잖아 그냥 2, 4, 6, 8, 10. 짝수 중에서 3n 플러스 1이 되는 놈을 찾으면 되지. 3n 플러스 1이 되는 놈이 어떤 놈인데? 그거는 3의 배수 중에서 우리가 구해보면 되지. 3의 배수 중에서 뭐 있어? 1씩 넣어보면 되잖아. 4 있고 7 있고 그지? 이런 식으로 4, 7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이건 내 예상이지만 패턴이 있을 거야. 패턴이 있을 거야. 왜냐면 얘는 잘 보면 첫 항 4에다가 3을 이렇게 등차를 계속해서 붙이는 놈이야. 그치? 그럼 잘 생각해보면 짝수에다가 홀수도 하면 홀수거든. 그치? 짝수에 홀수도 하면 홀수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짝수잖아. 짝수인 요놈이잖아. 얘 원소 중에서 어차피 짝수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2에 대한 그냥 짝수니까 그 자체로. 둘의 교집합이면 짝수만 찾으면 되는데 잘 보면 4에다가 3 한 번 더하면 7 되면서 홀수지. 4에다가 3 두 번 더하면 왜냐면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거든. 특히 3을 두고 똑같은 홀수를 두 번 더하면 3 더하기 3은 2 곱하기 3인데 2가 곱해져 있는데 2의 배수가 짝수잖아. 2의 배수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얘의 홀수 번째 이 Bn의 홀수 번째 항들은 전부 다 A와의 교집합에 들어가는 놈들이라는 얘기지. 그치? 첫 항은 얘가 한 번도 안 더해지니까 더하기 3이 한 번도 안 더해지니까 일단 짝수. 세 번째 항은 4 더하기 6이니까 10대서 짝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CN이라는 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3이 두 번 더해져서 그 다음 또 두 번 더해져서 그 다음 또 두 번 더해져서 그 다음이잖아. 이거는 그냥 잘 보면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아니야? 첫 항이사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야. CN은 그냥. 그치? 3이 두 번 들어가서 얘가 4, 7, 10, 13, 13이 아니잖아. 맞구나. 17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건데 17 좀 이상하다. 10만 16. 16, 19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 홀수 번째 짝수가 되는 홀수 번째 애들만 얘와의 교점 교집합에 해당하잖아. 짝수니까. 얘는 지금 짝수 찾아라 이 얘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칸씩 뛰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인 거야. 첫 항이 4고 따라서 CN이라는 놈은 정체가 뭐냐? 4 더하기 6 곱하기 n-1인 그런 놈이다 이거야. 이제 얘가 세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보다 크면 돼?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100부터 세 자리니까 그치? 10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그 시점 n을 찾아보기 위해서 얘를 전개해보니까 6n-1은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2 양변 6으로 나눠줬더니 그러면 3분의 51이니까 3일은 3, 37에 21 17번째부터 딱 100이 되면서 어떻게? 세 자릿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 n의 값을 구하시고 오겠습니다. 17번째 17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봅시다.
933번. 93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1과 100일 사이에 19개의 수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 거야. 1. 그 다음이 뭐냐면 A1이야. 그 다음에 A2. 쭉 가서 A19. 그 다음에 101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A8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A1이 A1이야 진짜. 아니요. A1이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우리가 A2는 A 플러스 D, A3는 A 플러스 2D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닌 거야. 그렇지? A1이 A 플러스 D야. 이때 A는 1이겠지 당연히. 그렇지? A19가 1 플러스 19D라고 18D가 아니라. 왜냐면 얘가 A1 진짜 첫 번째 항이니까. 따라서 101이라는 놈은 1 더하기 20D가 돼줘야겠지? 그럼 D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네. 따라서 D는 얼마? D는 5개. 그럼 끝났다. 첫 항은 1. 그 다음에 공차가 5인 항에 서하나 몇 번째 항을 구하는 거? 8번째. 그럼 틀리는 거지. 이번에도. 왜? A8은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야? 9번째 항이지. 그래서 1 플러스 8 곱하기 5해서 얼마? 얘가 A8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어디가 헷갈리고 실수하고 틀릴 수 있는 그 부분인지 알겠지? A8이 지금 이 수열에서는 9번째 항이라고. 저 상문제도 똑같아. 535번 보면 사이에 끼워넣는 거 그래서 주의해야 돼. 4와 16 사이에 m개와 16과 40 사이에 n개수를 넣어서 이 순서에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했다 이랬어. 그러면 4, A1, 쭉 해서 어디까지 하면 m까지 m개의 수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16. 또 16에서 40 사이에는 또 B1, B2 해서 어디까지 하면 BN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이 40. 그렇게 해서 얘가 하나의 정렬된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만든 거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요 16이 몇 번째 항이냐 이거야. 40이 몇 번째 항이냐 이거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1이 두 번째 항이지. A2가 세 번째 항이지. 얘는 몇 번째 항인 거야? M 플러스 한 번째 항이고 얘가 M 플러스 2번째 항이지. 그치? M 플러스 2번째 항. 그렇다면 4에다가 공차를 얼마? M 플러스 1만큼 더한 게 16인 거야. 맞니? 맞아? 맞아 안 맞아? M 플러스 2번째 하니까 그거보다 하나 적은 M 플러스 1만큼 공차를 더한 게 16인 거야. 또 16에서 몇 번만큼 요게 한 번, 요게 두 번, 요렇게 가는 거지, 그치? 얘가 16에다가 n번 공차를 더하고 얘는 n 플러스 1번 더하기 40이라는 거지, 그치? 16에다가 n 플러스 1번에 d를 더하면 그게 40이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럼 m과 n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16을 냅둬, 16을. 16을 냅두는 거 아니면 d를 없애든가 이래야 되는데 d를 없애볼까? d에 관해서 정리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양변에 d에 n 플러스 1 냅두고 n 12 이쪽에도 d에 n 플러스 1 냅두고 넘어갔더니 얼마? 24.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눠봅시다. 그럼 d 약분되고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은 2가 되겠네. 맞아? 그러면 이 양변에 n 플러스 1을 더하면 2m 플러스 2가 되니까 n은 2m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였어? m과 n 사이의 관계시니까 n은 2m 플러스 1, 2번이 답이네. 쉬운 문제였네. 상이라서 좀 복잡할 줄 알았더니.
등차 중앙 한번 봅시다. 936번.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숫자 3개 나오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등차 중앙 쓰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지. 2a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구나. a 제곱 플러스 2a 4라 그러면 등차 중앙 어떤 놈이야? 얘한테 2 곱한 놈이 얘 더하기 얘라고. 그지? 얘한테 2 곱하니까 2a 제곱 더하기 4a가 2a 더하기 4더라. 넘어왔더니 2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다 2로 나눠서 시작할까?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하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모든 실수 a의 값이구나. 그러면 둘이 합쳐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요. 답이 돼요. 얘는 뭐 어렵지 않은데 940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정사각형 이렇게 마방진이라고 그러지. 마방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가로든 세로든 한 줄로 꿰이면 대각선이들 걔네들에 뭐라 그러냐면 등차 수열이거든요. 한 줄로 꿰인 애들이. 어떻게 해야겠어? 얘도 등차 중앙을 활용해야겠지. 가운데 EC가 B 더하기 0이더라. EC는 B 더하기 0. 그럼 그냥 B는 EC인 거지. B는 EC인 거야. 그지? B는 EC.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요렇게 등차 중앙일 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14는 4C네 4C? 4C 맞아? A 플러스 14는 4C 맞아? 그러니까 쟤도 어떻게 해볼까? A라는 놈은 4C 마이너스 14 해봅시다. A는 4C 마이너스 14. B는 2C, A는 4C 마이너스 14.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 해보자. 2를 해볼까? 2를 해보자. 그러면 2C가 14 더하기 2G 2.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라는 놈은 14 마이너스 2C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해봅시다. A가 지금 얼마였냐면 A가 4C 마이너스 14였고 잠깐만. 오케이. A가 4C 마이너스 14였고 그 다음에 E가 14 마이너스 2C였는데 지금 여기도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등차 중항이 되려면 가운데의 2배 즉 6 곱하기 2에서 12가 얘와 얘의 합이어야 돼. 맞지? 얘랑 얘랑 합치니까 14, 14 사라지고 4C 마이너스 2C에서 플러스 2C네. 2C가 얼마란 얘기? 12란 얘기. C는 얼마란 얘기? 6이란 얘기네. 그치? 그럼 이제부터 채워나가기만 하면 돼. C는 6, B는 있으니까 여기는 12. 아까 전에 A 얼마나 그랬어? 4C 마이너스 14를 했지. 4C 마이너스 14가 24 마이너스 14니까 A는 12네 10. 또 2는 얼마야 그러면은 14 마이너스 10이니까 2네 2. 2는 2. 그럼 끝났지 뭐. 0, 2, 얘니까 0 곱하기 2 해봤자 0이잖아. 그치? 2 더하기 F는 0이니까 F는 마이너스 2. 또 14 더하기 F는 D니까 2D니까 14 더하기 F가 10이 나오네. 그럼 D는 6이다. 잠깐만. 그럼 여기 한 줄은 666인데 얘는 공차가 0의 등차 수열인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니까 얘는 얼마다? 10 더하기 12. D가 어디였냐? 마이너스 6 F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얼마? 6이다 8이니까 18 이렇게 나오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1고 제곱의 합이 165일 때 세수의 곱을 구하시오. 유형 6번 볼 건데 유형 6번은 무슨 내용이야? 대표 문제 941번 보니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그러면 있잖아. 얘도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는 이것도 괜찮아. 가운데를 B 앞에를 AC라고 했을 때 얘는 B-D거든. 얘는 B 플러스 D지. 그럼 셋을 더하면 뭐가 돼? 셋을 더하면 그냥 3B야 3B.
그치? 얘랑 얘가 하면 D는 사라지고 B가 생기니까 3B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놈은 결국에는 3B가 될 건데 이 3B가 얼마냐면 21이래. 즉 B는 7이라는 얘기야. 그럼 A는 7 마이너스 D, C는 7 플러스 D인데 D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근데 제곱의 합이 165라고 했으니 얘는 7 마이너스 D의 제곱, B는 7의 제곱, C는 7 플러스 D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전개해줬더니 49 D제곱 49 D제곱 하니까 얼마야? 98 더하기 2D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D와 플러스 14D는 둘이 합쳐지면서 사라졌겠지? 마지막으로 플러스 49네. 49 곱하기 3 할 거야. 얼마야? 130, 147인가? 2D제곱에다가 147을 더한 것이 얘 제곱의 합인데 그게 얼마냐면 165래. 165에서 147 빼주니까 얼마니? 18인가? 맞네 18. D제곱이라는 놈은 9니까 D는 얼마? D는 얼마? D가 왜 3루트이요? D가 분도 D제곱이 전분데 네. 풀마 3이지? 지금 선생님들이 이 대답을 기회하고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이 경우도 아까 봤잖아, 그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차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는 게 어차피 세수의 곱이라 세수가 이 순서만 바뀔 뿐이지 세수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 그지? 어쨌든 그래서 7에서 3 뺀 놈이 4, 7에서 3 더한 놈이 10이니까 세수의 곱을 구해라고 하면 280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상문제가 없긴 한데 직육면체 윗면에 가로 세로 높이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의 944번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시험지 옆에다가 그림을 그냥 그려봐. 그래도 괜찮아. 가로가 A, 세로가 B, 높이가 C라 그럴 때 이 순서대로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그럼 등차 중앙 생각하면 이 B는 A 플러스 C 이거 하나 구해다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84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는 거는 각 모서리가 지금 몇 개씩 있니 나연아? 네? 두 개 아니지. 성환아 이거 각 모서리가 몇 개 있어? 똑같은 애들이 4개씩. 4개씩 있어. B가 4개, A가 4개, C가 4개잖아. 그치? 즉 4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각 모서리의 길이의 합일 텐데 그게 84라는 거야. 양변 나눠주면 21인데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모두 A 플러스 B가 2B니까 똑같아. 3B는 21이네. B는 얼마? B는 7이란 얘기. 그 다음에 건널비가 244라 그랬어. 건널비 어떻게 구해? 요렇게 한 번 한 거 2개, 요렇게 한 번 한 거 2개, 요렇게 한 번 한 거 2개. 그치?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지.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데 우리 이놈을 이미 알잖아. 왜? B를 알잖아, B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2로 묶은 상태에서 또 묶여 7로 묶은 A 플러스 C야. 얘는 플러스 CA. 이게 얼마라고 지금 건널비가? 244. 양변 2로 나누니까 122. 그 다음에 A 플러스 B라는 건 A 플러스 B라는 건 2B랑 똑같지? 2B랑 똑같잖아. B가 7인데 14네 14. 14 곱하기 7하면 7에 7, 4, 7에 28이니까 98. 98이 넘어갔다니 얼마 나왔어? 24네. 뭐가 24야? CA가 24야. CA가 뭔데? 49 마이너스 D지. 그렇게 해도 되고 B 마이너스 D랑 B 플러스 D잖아요. B 마이너스 D와 B 플러스 D잖아. 7 마이너스 D와 7 플러스 D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얘는 그러면 합차해서 49 마이너스 D제곱 얘가 24란 얘기니까 넘어가면 얼마니? 25네. D제곱이 25네. D라는 것은 풀마 5인데 그냥 플러스 5로 합시다. 차이 없으니까 따라서 D는 5.
그러면 이 A, B, C라는 놈은 정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A와 B와 C라는 놈의 정체는 2와 7과 12가 될 테니 따라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 V라는 놈은 2 곱하기 7 곱하기 12 해주면 되겠다. 14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니 그러면 140에 28이니까 168이야. 세제곱센티미터. 할 수 있겠지 지금? 그냥 기본적인 등차중으로 다 등차하고 다푼 거야.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각자 받은 문제지 고쳐서 어지간하면 마무리해줘 문제지를 지금. 이거 일단 먼저 하고.